보셨죠? 예, 예, 봤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예. 네네네. 그 내용이 현재 한미 간의 그 상황을 단적으로, 예. 저는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네, 예. 예, 그죠? 요 내용 자체가 아마 굳이 구체적인 얘기 하지 않더라도, 예. 다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박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영어로 하면 혹시 알아들을까 싶어서. 예. 그렇죠? 네. 최후 통첩이, 최후 통첩. 제가 오늘 유튜브를 VOA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네. 아무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왜곡시키는 거 절대 저는 청취하지 않는데. 네. VOA 뉴스나 이제 외신들 가끔씩 이제 참고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 워싱턴에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그 팀들하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하고 이제 이 현재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예. 회담 또 협상이죠. 협의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폼페이오가 현재 한미 간에 특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 날린 걸 보고, 예. 저는 충분히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게 새삼스러운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고위급 회담보다는 거의 실무급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예. 이제 그 얘기는, 저는 단적으로 한미 동맹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어떤 명목상 한미 동맹이지, 실질적으로 이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이 주사파 정권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결정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미국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최근에 이 한미 간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예. 굉장히 아주 경고성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이 미국의 입장들을 보면서, 이 한미 간의 동맹이란 그런 실질적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거기에 좀 더 확대하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는데요. 예. 그 과정을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펜스가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차 이제 아시아에 방문했을 때, 아베하고 이 대북 강경 제재를 이렇게 발표하고, 한국은 패싱하고 바로 싱가포르로 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 비핵화 한반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관점 고려했을 때는 그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펜스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 대북 이 제재 또 정책에 대해서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동맹을 과시하고 국제 제재를 또 이끌어내는 그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패싱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워싱턴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쭉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과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시간 돌이켜봐도, 이거 당연한 어떤 결과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지어 지난 9.19 평양 이 쇼 하기 전에 폼페이오가 이제 강경화에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어떤 전화상으로
예. 컴플레인 많이 했죠. 왜냐면은 사전 그 한미 간의 조율이나 합의나 어떤 그런 그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이자 이 김정은하고 어떤 그 남북 간의 관계를 저들이 어떤 그 일방적으로 어떤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화가 불쾌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일방적인 군사회담을 합의를 해버렸고, 당연히 이제 유엔사가 존재하고, 특히 군사 이슈는 미국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성명물을 앞세워가지고 일방적인 군사회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이런 그 치욕의 어떤 합의서가 이제 도출됐었고, 특히 또 경제 지원 같은 경우도 너무나 미국에서는 지금 전 유엔 국이 압도적으로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 제재 구멍을 내려고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또 합의했었고, 예. 뭐 또 그 돌아와서 남북 철도 복원하겠다고 나름대로 어떤 정신없이 정말 그런 또 하다가 또 유엔사 동의를 받는다고 하다가 유엔사에서 또 노해버렸죠. 퇴짜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뭐 감귤 또 이렇게 뭐 이 군용 비행기 보내가지고 또 이 평양에 보내는 이런 것도 미국의 이제 버시바우 전 주미대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어떤 뭐 송이버섯에 대한 단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유엔의 일방적 경제 제재에 어떤 위반한 경계를 아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버시바우 전 주미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굉장히 불편하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미국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너무 잘 알다시피 문재인이가 좀 어떤 유럽에 가서 어떤 김정은을 두둔하고 어떤 제재 완화라는 정말 어떻게 이 한미 동맹이라는 입장 고려했을 때 더 미국의 입장이나 전 세계적 국제 어떤 상황 고려했을 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신 나간 어떤 외교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정면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지난 유럽 아세안에 갔을 때 어떤 미국의 정면 도전하는 그런 외교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결정적인 어떤 정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갔었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시안 국가들에게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이 제재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 저는 미국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더 이상 이제 고위급 같은 건 아예 상대하지 않고 실무급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정상적 한미 관계는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철저한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을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동 한반도 이 평화교섭 본부장하고 미팅하기 전에도 폼페오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에 다른 소리나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쇠기를 박아버렸거든요. 예. 사실 이제 외교 장관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특히 한미 동맹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예. 사전에 충분히 조율한다고 해서 뭐 동맹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폼페이오의 이런 발언들은 뭐 동맹이라고는 전혀 뭐 우리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강력한 경고. 예. 한 국가의 경고. 예. 폼페이오 발언한 내용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과 한국 간의 다른 소리, 행동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실제 철저한 뭐라고 하냐면 북한 비핵화 이전에
절대 어떤 그 한국은 딴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좀 강력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실무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 없는 행동은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어떤 그 북한에 대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 없는 행동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그 다른 소리 하지 마라.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소리도 다른 소리 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기를 박았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하고 이제 이도훈 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제 실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이 뭐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반드시 규정대로 이행돼야 된다. 그 토대하에서 남북협력이라는 부분도 이제 어제 이동훈 평화교섭 본부장은 한반도 남북협력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겠죠. 남북협력을 통해서 뭐 비핵화 등등 얘기했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한치 어떤 그런 예외도 없이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틀하에서 만약에 벗어나면은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이 제재의 어떤 책임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미국이 바라본 인식은 강경일변도다. 거기에는 한국에 어떤 얘기 하더라도 전혀 앞으로 나서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현재 이 한미 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얘기는 사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문재인이나 어떤 그 고위층 같은 특사분에도 이제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이 만나봐야 시간 낭비라고 저는 판단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폼페이오가 뭐 문재인이 만나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비건이 한국에 와서 임종석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왜 임종석이를 만나서 외무장관도 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있고 조명김 통일부 장관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임종석이를 만났다는 얘기는 지난 1년 반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한반도 관계를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전혀 의미 없다. 임종석이가 핵심 키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이 만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너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든 상황은 이 워킹그룹 소위 말해서 한국과 미국의 실무급 협상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전 조율, 합의,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동의 하에서 정말 못 하나도 어떤 대북 관계에 전달되는 건 그렇게 이루어졌나 한 거를 이제 만들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비건이라는 실무자거든요. 실무 책임자인데 실무자가 임종석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최정상 소위 대통령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체도 파악을 했었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 네,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어떤 실세가 누군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실질적으로 미국은 사실 어떤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하는 나라거든요. 예. 형식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한미 정상 워싱턴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정확하게 어떤 핀포인트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어떤 쪽집게를 갖고 정확한 상대를 만나서 정확한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어떤 관례나 과정은 이제 완전히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진 건 실무급에서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난번 미 재무차관이 국내 시중은행에다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고, 또 미 대사관에서도 국내 어떤 평양 방북에 있던 민간 기업들에게도 어떤 경거망동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이번에 스티브 비건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국무부 청사에서 미팅도 미국 재무부도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딱 완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교적 어떤 예의를 지켰는데, 그 지키지 않겠다 이 말이네,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었죠. 이제 지금까지 미국도 나름의 문재인을 워싱턴에 불러가지고, 좀 대접도 하고 등등 했는데, 전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펜스가 패싱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고, 지금 계속 실무급에서 미국으로 이제 불러들이잖아요. 그 조명균도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 DC 가가지고, 폼페이오가 앞으로 비핵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현재 미국의 정책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갖고 대북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김정은이가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이제 실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이 상황을 미국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액션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행동.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도 전혀 고려치 않고 북한도 결국은 상당히 물론 속았다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을 충분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책, 아메리칸 폴리시를 그대로 직접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단속하는 게 이제 지난번 유럽 아셈 정상회의 때 비건 특별 대표가 유럽의 정상들에게 마쿠 외교를 굉장히 정리정돈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CVID라는 결과물을 도출했었고, 이번 APEC 같은 경우도 결국은 FFID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전부 다 조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미국은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김정은이가 항복할래 말래,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 원칙이고 정책이고 현 주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충분한 설명을 우리 김동수 박사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자, 댓글도 올려주시고 수고하셨다고 박수도 좀 치주시고, 이루 선생님은 성리자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기 전에 조심하라 그래야지 걸리고 나서 조심하라 하면 됩니까? 아니 성리자님은 몸살 감기 들으셨군요. 생기다 말하셨나? 자들 우리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콜록콜록 성리자님 콜록콜록 하면 전염됩니다. 콜록콜록 허준 선생님 방에서 콜록콜록 하면 저한테 옮기겠다는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예.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센서님도 오셨네요. 바다힘님, 성리자님, 숲속의 여우님, 뚜이뚜이님, 남윤재철님, 반갑습니다. 김주원님, 김옥수님, 김혜진님, 온정누리님, 정태홍님, 자, 반갑습니다. 김쌍숙님, 반갑습니다.
자, 허준생 TV 구독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준생 TV는 조만간 5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서민 경제는 말기암 수준입니다. 감기 중증 이상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145세 때 오셨습니까? 참. 성리자님, 어깨 죽지, 팔다리 다 아프시다는데, 참. 제가 옆에 있으면 괜찮으실 텐데. 손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체면이 많이 아니라서 구독을 늘려야 되겠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예사로 들었겠죠. 성리자님, 이루 선생님. 그거 할 때는 예사로 듣습니다. 전화가 말썽을 부립니까? 우리 성리자님. 전화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 김창수님 큰일 났네요. 허리가를 다치시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저보고 연세, 탄핵 모임님 연세 아닙니다. 120살까지 살 건데, 이제 지금, 4살밖에 안 됩니다. 4살. 그러시군요. 일본에, 칩이 비싸군요. 저는 또 한다 하면 합니다. 제가 좀 정열직이기 때문에 한다 하면 하는 또 어떤 안 할 것 같으면서도 하는 그런 소유자입니다. 제가. 원조환 님도 수술을 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TV 단에, 무연님, 서명대 몇 분 촬영하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뛰어다닌 것 같은데, 1년, 하루 종일 다닌 것 같은데, ABQB님, 반갑습니다.
병원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병원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전신에 한 잔에. 제 책임이 큽니다. 허준 선생님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하, 마음이 아픈 거나 몸이 아픈 거나 아픈 거는 아픈 겁니다. 다 아픈 겁니다.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빌어서 또 우리 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것도 있고 약간 짜증스러운 이런 말투를 할 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허리를 수술을 하시면 안 되시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 몸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정말 이렇게 조금 다치는 것도 다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상처나고 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 머리카락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나를 아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나가시다가 어디 받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이 상처가 나면서 거기에 많은 수십만 마리의 세포가 죽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죽으면서 전체적인 그 세포들이 전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보면 막 얼굴이 찡그려지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늘한테 찔려도 그 부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에 있는 몸에 있는 세포들은 깜짝 놀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 어떤 모든 부위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100세, 120세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리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도 안 아픈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십니다. 감기도. 그래야 아프지 않으셔야
얼굴이 빛이 나면서 곱습니다. 곱고 아프시면 얼굴이 막 찡그려집니다. 오만상 찡그려져 가지고 자, 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고 나서부터 어떤 분들은 그 건강이 좀 회복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마 건강이 나빠진 것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마음 항상 건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ABQ님, 항상 좀 요사이 저는 뭐 좀 웃는 것이 덜합니다만은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인 그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창숙님은 나는 허준 선생이 120살까지 살면 나는 130살까지 산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100조개의 세포들이 우리 주인님이 13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130살까지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세포들이 각자 알아서 13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그러니까 100살은 무조건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살에서 120살까지 사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100세, 120세까지 살 것인가 아프면서 살 것인가. 마른 고추, 자꾸 고추 샀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단당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듯이, 주인장이 130살까지 나는 살 거야. 그러면 세포들이 준비를 한다니까 130살까지 살 준비를 합니다. 또 차를 마시겠습니다. 아니 여성분들은 달린 것만 이야기하세요. 안 달린 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 파주 박사님 잠시 후에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130살까지 살아야죠. 성리자님. 팔팔아이 130살까지 살면 애들한테 기댈 이유가 뭐 있냐. 김창숙님이 키키키 했습니다. 김창숙님이 아프신 거 지금 반 정도 나왔습니다.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양병원에 30년, 40년 누워 계신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서 20년이고 30년이고 사시면 거기서는 감시를 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고 소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런 소리 하시면 세포들을 기를 죽이는 겁니다. 아이고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나는 항상 좋아 이런. 그렇게 85세에 우리 뚜이뚜이님 85세 돌아가시면 참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20년은 더 사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80세까지 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20년을 더 살면 100살까지입니다. 그럼 준비 없는 20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항상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돼. 기를 살려 주셔야 돼. 기를. 얘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자.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시골에 계시던 분들은 건강 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100세고 120세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이미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에서 이미 그때처럼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김창수님, 귀신이 같이 오래 살면 안 되죠. 창창하게 오래 살아요. 낮에 버퍼. 국회의원회관에서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버퍼. 문재인 진짜 잘하고 있지. 전 세계 다니면서 망신이라 하는 망신은 다 당하고 덩신 소리는 다 듣고 있죠. 자, 타산하시기 바랍니다. CT 저 스패너님들 뭐 하십니까? 빨리 차단하세요. 저는 보나 안 보나 저런 댓글을 다는 건 얼굴이 찡그리지가 있을 겁니다.
바다의 힘님은 대충 살고 갑시다. 그거 안 됩니다. 대충이, 인생이라는 게 대충이라는 게 있습니까? 건강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살면 오래 고생하십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오래 누워 계신다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백이십의 인생입니다. 온세미로님. 우리 애국자님들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태극기 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우리 100세, 120세 해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이래 구부려가지고, 온세미로야, 이러지 말고, 100세, 120세 돼도, 온세미로! 우리 옛날에 태극기 들고 다닐 때, 그때 참 기억나지?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파주 박사님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온세미로님 웃었습니다. 김창숙, 우리 커피,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그 당시, 그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후에, 커피 한 잔에, 이러면서 우리 서울역에서 우리 태극기 참 신나게 흔들었지, 이렇게 해서. 파주 박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